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8쪽입니다. 18쪽에 위에서 10번째 줄 정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모든 유형의 제도란 언어를 이용해 약속,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철학에서는 철학을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언어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언어들을 사용하고 때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뭔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칸트라든가 플라톤 이거 거의 엄청나게 옛날 분들인데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배우는 거거든요. 자, 제도란, 이 책에서 말하는 제도란 언어를 가지고, 자, 계약. 자,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1시간 동안 일을 해줘. 계약이죠. 계약도 제도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자, 요 일 1시간 동안 해주면 내가 돈을 10,000원 또는 12,000원, 13,000원을 주겠다. 계약된 거잖아요. 구두 계약, 말로 구두 계약이잖아요. 그것도 제도예요. 아주 대표적인 제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수님, 왜 계약이 제도? 여러분이 그 계약을 가장 이제 글로 써놓은 게 민법입니다. 이거 이제 유학생들도 계실 텐데, 유학생분들도 원래 본인의 나라, 스스로 나라에서, 원래 나라에서 민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를 자르고 싶어요. 머리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얼마요? 네. 계약이잖아요. 근데 머리를 어떻게 잘라주세요. 언어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라주세요라고 하는데, 자, 이제 미용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얼굴, 이제 머리카락 이제 자르는 그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요. 이거 넘겨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요. 근데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머리 사진을 이렇게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이렇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그림이 사진이 또는 이렇게 머리 그 유형을 모양을 찍어 놓은 사진이나 그림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그 사진도 언어예요. 일종의 내가 원래 말로 하려면 설명하기 되게 복잡한 건데 요거요 라고 하면 그게 언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자,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 모습들, 모양들도 일종의 계약을 하도록 하는 도구들이잖아요. 다만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설명 끝난 것 같아요. 자, 19쪽입니다. 위에서 10번째 줄이요. 위에서 10번째 줄 조금 더 내리면 이제 거기 그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단어 그 바로 아랫줄입니다.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될 제도가 또는 정책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자, 대표적인 게 악법입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께서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악법이 만들어지면 인간 존엄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죽이죠. 그 예전에 우리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실 테니까 그 예전에 고문, 사람 괴롭히고 죽이는 고문 같은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게 악법이에요. 근데 악법이 일종의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법이라는 게 정의, 저스티스의 개념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런 거죠. 야, 내가 이 정의를 내가 찾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이는데 죽이는 거를 좀 못되게 죽이는 거죠.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의를 구현한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로 포장을 했는데 실제 수단이 너무 악랄해요. 무서워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죽는 걸 다 지켜보잖아요. 이렇게 목을 잘라서 걸어 놓는다든가. 이건 아주 동양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자, 그게 이제 나도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목이 잘려서 저렇게 되겠구나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말은 그런데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와 철학이나 정책, 제도, 뭐 특히 법률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무한정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21쪽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요. 자, 21쪽입니다. 위에 5번째 줄이요.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생각이 오히려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 유토피아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모두가 잘 사는 사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소설이기도 하죠. 근데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디스토피아, 그 반대,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완전히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유토피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 자,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내죠. 자, 제일 좋은 등급, 알파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알파 등급이고, 중간에 베타 등급, 두 번째, 그냥 적당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세 번째 등급, 뭐 네 번째 등급. 이제 제일 이제 그 낮은 등급은 죽을 때까지 쓰레기만 치워야 되는 등급들, 허드렛 일만 하는 등급들로 아예 태어나죠. 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자, 모두가 각자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이미 유전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전쟁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에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개념이에요. 맨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뭐 난리가 나니까, 야, 이거 없애려면 애초에 딱 태어날 때부터 전쟁 없이 갈등 없이 만들려면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의 그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버리자. 그럼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물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디스토피아 개념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뭐 그 여러분들이 영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영화 아일랜드, 엄청난 그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그 재미와 감동과 의미를 주었던 영화, 대표적인 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일랜드요. 깔끔하죠. 모두가 아주 청결하고 깔끔하게 사는데 갑자기 한 명씩 당첨되죠. 복권 당첨되듯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유토피아라는 곳으로 간다. 그럼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래요. 그 장면에. 자, 뭐 영화를 제가 또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보세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처음에 착상도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아니죠. 디스토피아예요. 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이 경고한다는 개념이 뭘 가지고 경고하느냐? 이게 철학이에요. 야,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아니야, 그거 그러면은 큰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너무 완벽하면 안 돼.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다른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경고를 해주는 역할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막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